안녕하세요. 정보처리와 관리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주 나오는 함수를 배워볼 텐데요. 오늘 배울 세 가지 함수를 마치고 나면 이제 자주 나오는 함수 20개에 대한 강의가 모두 끝납니다. 오늘 배울 함수는 실제 생활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함수이기 때문에 반드시 잘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실제로 이 sum 함수와 average 함수와 rank 함수는요, 시험에는 그렇게 아주 자주 출제되는 함수는 아닙니다. 빈번하게 뭐 VLOOKUP 같이 매번 출제되는 함수는 아닌데요. 여러분들이 2외고사를 보고 나서 각 과목의 평균을 구한다거나 합계를 구한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우리 과에서 몇 등이나 하는지 이런 걸 구할 때요,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수업을 하기에 앞서서 지난 시간까지도 계속 반복했던 함수이죠. VLOOKUP 함수를 한번 복습을 하고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VLOOKUP 함수는요, 그냥 매번 출제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방법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지금 이 카테고리로 되어 있는데 오늘은 한번 가입일을 가지고서 한번 구해볼게요. 매번 카테고리만 구했었는데 오늘은 가입일에 대해서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명에 대한 가입일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조금 내용이 바뀌긴 하겠죠. 자, VLOOKUP 함수를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자, VLOOKUP이라고 입력을 하시고요. 자, 제일 먼저 내가 찾을 값, 알고 있는 값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지금 채널명에 대한 가입일이기 때문에 채널명의 위치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 채널명과 그리고 가입일을 찾을 데이터의 범위를 넣어주시면 되는데 주의할 점은 채널명부터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C3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C3부터 H10까지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들어갈 게 이 채널명을 기준으로 이 가입일이 몇 번째에 있는가를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원래 카테고리는요, 채널명을 기준으로 1번, 2번, 3번에 있었어요. 근데 가입일을 구할 거기 때문에 지금 가입일은 바로 옆에 있네요. 자, 2번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확도는 무조건 0을 넣어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엔터 치시면 지금 얘는요, 숫자 4, 2, 4, 6, 3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표기 방법이 달라서 그래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고 셀 서식 들어가시면요, 지금 일반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날짜로 바꿔주시면 정확히 바뀌는 게 보일 겁니다. 자, 마이소코리아는 2016년 4월 3일 정확히 맞죠? 자, 한번 바꿔봐도 이 한국셀럼의 가입일, 칸바이트의 가입일, 러브캣의 가입일 이런 식으로 정확히 구해주는 게 보일 거예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세 가지 함수를 한번 학습을 해볼 텐데요. 자, sum 함수, average 함수, rank 함수는요, 사용하실 때 별로 그렇게 어려운 함수는 아닙니다. 자, 지금 요거 합계랑 평균 위치가요, 여기다 넣으시면 안 되고, 자, 밑에다가 넣어 볼 텐데요. 자, 이렇게 B12부터 H12까지 드래그 하셔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해 주시고, B13부터 H13까지 드래그 하시고 또 마찬가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테두리도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순위는 요 데이터가 들어갈 값 범위를 조금 늘려줄게요. 이게 평균하고 그다음에 합계를 구하려면 이렇게 조금 넓은 게 정확히 보일 겁니다. 자, 색도 한번 채워볼 텐데 그냥 아무 색이나 하나 이렇게 채워서 여기다가 조회수의 합계라고, 그 다음에 조회수의 평균이라고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각각의 문제를 풀어볼 텐데요. 자, 제일 먼저 조회수의 합계를 구하는 함수식은 썸 함수입니다. 합계를 구하는 함수가 썸 함수인데요. 썸 자체가 합계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조금 낯익을 텐데요. 썸 if 함수에서 이미 한번 사용을 해봤습니다. 썸 if 함수는요, 뒤에 if가 붙었어요. 그래서 조건을 써서 그 조건에 맞는 값들을 더해줬었는데 썸 함수는 그런 조건을 넣는 함수가 아니라요. 그냥 내가 선택한 값들을 다 더해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범위로 넣을 수도 있고요. 각각의 값들을 하나하나 짚어서 넣어줄 수도 있어요. 자, 지금 보시면요. 조회수 중에서 그냥 두 가지만 더하고 싶으면요. 썸해서 그냥 요거 뭐 H5와 그 다음에 H6과 H8을 구하고 싶다. 이 세 가지 숫자의 이 세 셀의 위치에 들어간 값들을 더해주고 싶다. 뭐 5번 지금 조금 표시를 해볼게요. 5번, 6번 그 다음에 8번 요 세 가지 숫자를 더해주고 싶다 하면 이렇게 쉼표를 이용해서 써주시면 정확히 구해집니다. 근데 지금은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거는요. 합계를 모두 구할 거예요. 조회수를 모두 더할 거기 때문에 그냥 범위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조회수의 범위는 H3부터 H10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자, 썸 H3부터 H10까지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고 엔터 쳐주시면요. 이 조회수를 모두 더해서 값들을 돌려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합계를 굉장히 빠르게 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계산기를 사용을 할 때는요. 1820 더하기 2966 이런 식으로 더하기를 계속 써줘야 돼요. 근데 이 함수를 사용을 해주시면 이렇게 바로 구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무에서도 이런 함수를 잘 사용하면 정말 남들보다 훨씬 빠르게 일을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에버리지 함수를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합계도 많이 사용을 하지만 평균 구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죠. 특히 여러분들 매 학기마다 평균 구하잖아요. 2회고사 끝나거나 1회고사 끝났을 때 모든 여러분들의 모든 과목의 점수를 다 더한 다음에 그 과목 수만큼 나누면 평균을 구할 수가 있었죠.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에버리지 함수는 그냥 숫자만 쫙 넣어주면 자동으로 합계를 빠르게 구해줍니다. 마찬가지 조회수의 평균을 구해볼 텐데요. 조회수의 범위만 넣어주시면 되기 때문에 자, H3에서 H10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되겠죠. 자, 한번 해볼게요. 에버리지 자, H3부터 H10까지 그냥 드래그해서 엔터 쳐주시면 이 조회수의 값들을 모두 더한 다음에 지금 데이터의 개수가 8개네요. 8로 나눠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평균 값을 이렇게 바로 돌려줘요. 굉장히 평균을 빠르게 구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 실제로 이걸 배워보셨기 때문에 2회고사 보고 나서 여러분들이 각각 점수를 쫙 입력을 해놓으시고 한번 이 에버리지 함수를 사용을 해보세요. 그러면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고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고 굉장히 빠르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산기 사용을 하시면요. 중간에 값이 조금이라도 잘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특히 핸드폰 계산기 사용할 때. 그렇기 때문에 에버리지 함수를 사용을 하시면요. 내 점수만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시면 정말로 그 평균을 정확하게 구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한 평균을 구하실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 학기에는 이 에버리지 함수를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랭크 함수를 한번 사용을 해볼 텐데요. 자, 랭크라는 거는 순위예요, 순위. 여러분들이 이거 게임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무슨 랭킹, 또는 랭크 이런 식으로 게임에서 내 순위를 본다거나 친구들 사이에서 순위를 본다거나 할 때 랭크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 랭크 함수는요, 그 말 그대로 몇 등인지
구해주는데요. 자, 지금 조회수의 내림차순 순위를 구하는 함수식을 이 랭크를 이용해서 한번 구해볼 텐데요. 여기서 내림차순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뭐 오름차순, 내림차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오름차순 같은 경우는 특별한 인수를 넣어줘야겠지만 내림차순 같은 경우에는요 기본값이에요. 그래서 따로 여러분들이 입력을 안 해주셔도 됩니다. 자, 한번 구해볼게요. 자, 내림차순이기 때문에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등수가 높아요. 그러니까 90점이 90점, 80점, 70점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하면 90점이 1등이 되겠죠. 점수가 내림차순은 점수가 높을수록 순위가 높습니다. 자, 한번 랭크 함수를 구할 때는요, 사용하는 방법은 순위를 구할 값과 범위를 주셔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선택된 셀이 요 셀입니다. 지금 이 유튜브가 K0102인 셀을 한번 구해볼 텐데요. 자, 순위를 구할 값은요. 자, 랭크라고 썼을 때요. 여기 밑에다가 먼저 한번 써볼까요? 랭크라고 썼을 때요. 순위를 구할 값. 그러니까 지금 조회수의 순위를 구할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진 조회수를 넣어주시면 돼요. 이 순위를 구할 값에. 그러니까 뭐 내 등수를 구하고 싶으면 내 점수의 평균을 넣어주면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뭐 보시면요. 랭크해서 지금 조회수가 H3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뒤에 범위를 넣어주셔야 되는데 이 H3, 그러니까 내가 가진 조회수가요. 어떠한 값들 안에서 몇 등인지를 구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어떠한 값들의 범위를 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회수의 전체 이 데이터의 범위를 넣어주셔야 돼서 H3부터 H10까지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H3이 이 H3부터 H10 사이에 있는 수들 중에서 몇 등인가를 구해주는 게 랭크 함수인데요. 자, 주의할 점은요. 얘를 자동 채우기, 그러니까 오른쪽 아래 갖다 대면은 이 네모난 거 있잖아요. 이거를 그냥 드래그 해주시면 복사되는 거 그때 해보셨죠? 근데 이 자동 채우기를 했을 때 이 값의 범위도 자동으로 바뀌어요. H4로 바뀌면 얘도 H4로 바뀝니다. H11로 자동으로 값들이 변해요. 그러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조회수들의 이 전체의 집합은 요만큼밖에 안 돼요. 근데 H4에서 H10이면 이렇게 바뀝니다. 조회수의 범위가 정확히 안 들어가는 거죠. 점점 하나씩 내려가요. 이렇게. 그러면 범위가 뭔가 다 이상해집니다. 그러면 정확한 등수를 구할 수가 없어요. 이거 한번 넣어 볼게요. 자, 랭크해서 직접 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 H3, 그래서 H3부터 H10까지 범위 안에서 이 H3이 몇 등인가 라고 했을 때 얘가 지금 4등이에요. 근데 이렇게 드래그 쫙 해서 복사를 해보시면요. 4등이 지금 2명이고 5등이 3명입니다. 그 다음에 3등도 2명이고 1등이 아예 없어요. 그 이유는 자, 지금 얘는 정확해요. 이 범위 안에서 얘가 몇 등인가. 근데 지금 2966은요. 범위가 이만큼으로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몇 등인가기 때문에 1820을 지금 포함하고 있지 않죠. 그러면은 등수가 당연히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범위는요. 랭크를 사용할 때 이 범위는 고정을 좀 시켜주셔야 되는데 고정을 시키는 방법은 이 달러 표시 있죠. 달러 표시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달러를 H에다가도 넣어주고 이 행과 열에 각각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 이 범위가 고정이 되는데요. 실제 사용을 하실 때는 얘네를 하나하나 달러를 붙이다 보면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냥 드래그 해주시고 얘를 F4 있죠. 키보드에 F4를 누르면 자동으로 달러를 붙여주기 때문에 F4 눌러서
고정시켜 주시고 이렇게 복사를 해보시면 이제 정확해집니다. 1등, 2등, 3등, 4등, 5등, 6등, 7등, 8등까지 정확히 구해지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지금 이게 복사되면서 두꺼워져서 테두리를 원상복귀 해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순위를 정확히 구해줍니다. 자, 여러분들이 순위를 사용할 때는 이렇게 이 값들의 범위를 고정시켜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이렇게 복사해서 사용을 할 때는. 만약에 그냥 단순히 내 등수만 구하고 싶다면 굳이 얘를 붙이지 않아도 되는데요. 그냥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이 모든 유튜브에 대한 이 순위들을 쭉 구하고 싶으시면요. 고정을 해주셔야 복사를 했을 때 정확한 값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랭크 함수 한번 사용을 할 때요.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실제 뭐 사용하시는 방법은 뭐 내 국어 점수, 수학 점수, 영어 점수가 있다고 했을 때 합계와 뭐 합계도 구할 필요 없죠. 평균 보통 구하죠. 그리고 뭐 반등수라고 했을 때 뭐 가학생, 나학생, 다학생 이렇게 해서 한번 써볼게요. 그냥 뭐 80, 뭐 숫자는 대충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지금 80, 75, 55, 그리고 60, 7, 55, 90, 뭐 100점, 80점, 90점 이런 식으로 뭐 94점 이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 평균을 구할 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점수 2회고사 보시고 나서요. 이렇게 점수를 쭉 써놓으세요. 그 다음에 평균, 에버리지로 이렇게 국어, 수학, 영어 이렇게 넣어주시면요. 각 내 과목, 내가 받은 이 과목 점수의 평균을 자동으로 구해줍니다. 자, 보기가 좀 그러니까 가운데 정렬 해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얘를 그냥 복사를 해주시면 가라는 학생의 평균, 나라는 학생의 평균, 다라는 학생의 평균을 각각 구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내가 이 가나다 중에 몇 등인가를 구할 때 사실 요거 3명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보이죠? 몇 등인지는. 자, 근데 랭크를 해서 내 지금 평균이 이 3명의 평균, 이 내 평균이 자 이렇게 값들의 범위를 한번 F16부터 F18까지 자, 이 범위 안에서 근데 대신 얘는 고정시켜줘야 된다고 했죠. F4 눌러서 고정시켜주고 이렇게 이 3가지 값들 안에서 내가 몇 등인가요? 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마찬가지 복사해서 쓰시면 내가 몇 등인지 정확히 구해지는 게 보이시죠? 바로 보이잖아요. 91, 평균 91이 당연히 1등이고 70.6이 2등이고 70점이 3등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반등수와 과등수를 굉장히 편하게 구할 수 있고요. 실제로 담임선생님들께서도 이런 식으로 반등수, 과등수를 쉽게 구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실제 생활에서 이 랭크 함수라던가 에버리지 함수라던가 썸 함수도 굉장히 많이 써요. 이 썸 함수 같은 경우는 무슨 조사를 할 때 뭐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적절히 원하는 그런 자료를 구하고 싶을 때 잘 이용하시면은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잘 익혀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지금까지 배웠던 20가지 함수를요. 모두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